연회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웅성거리고 있었다. 샹들리의 불빛이 하얗게 번져 내려오고 사람들의 웃음이 폭죽처럼 터졌다가 사라졌다. 누군가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누군가는 오늘 진짜 완벽하다 라며 사진을 찍어냈다. 웨딩홀 특유의 꽃향이랑 향수 냄새, 음식 냄새가 뒤섞여 공기 자체가 축하라는 단어로 가득 찬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검은 정장 바지 주머니 안에서 작은 USB가 손가락 사이에 걸려 있었다. 손을 쥘 때마다 그 네모난 모서리가 내 살을 눌렀다. 딱딱하고 차갑고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운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물건처럼 느껴졌다. 모두가 곧 시작될 추억 영상을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 연애 사진, 소개팅 때 찍었던 엉망인 셀카, 여행 가서 찍은 영상, 그러다 마지막에는 양가 부모님 영상 편지 같은 거. 요즘 웨딩홀 패키지에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 클리셰 같은 영상. 하지만 오늘 그 영상 사이에는 하나의 이물질이 끼어 있었다. CCTV의 폴더에서 끄집어낸 날짜와 시간이 박힌 채로 그대로 가져온 그 장면. 내 인생을 갈갈이 찢어버린 그 몇 분짜리의 진실. 아무도 모른다. 이 웨딩홀 안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엄마는 친척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우리 민준이가 말이야 어릴 때부터 하며 또 같은 에피소드를 반복하는 입모양. 아빠는 친구들한테 술을 따르며 이제 장가 보낸다 라고 떠들고 있었다. 지수는 저쪽 신부 측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에 반짝이는 머리 장식, 웃을 때 생기는 입가 주름까지 내가 사랑했던 그대로였다. 그리고 현우 형은 밭 쪽에 서 있었다. 잔을 들고 있지만 거의 안 마신 것 같았다. 어색하게 주변 사람 말에 웃다가도 자꾸 이쪽을 슬쩍슬쩍 훔쳐봤다. 웃음도 동작도 다 평소 같지 않았다.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랬다. 불안. 형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른다. 그저 어딘가에서 자기와 지수의 일이 표면으로 떠오를까봐 본능적으로 초조해하는 눈빛일 뿐이다. 아직은 그저 이상한 예감 정도겠지. 사람이 자기 죄를 알고 있으면 위험이 닥치기도 전에 먼저 겁부터 먹는다. 신랑님, 이제 영상 준비해도 될까요? DJ 겸 영상 담당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뒤로 커다란 스크린이 벽 한가운데 걸려 있었고 이미 빔 프로젝터가 희미하게 빛을 뿜고 있었다. 그 빛이 하얀 안개처럼 홀을 가볍게 덮었다. 네, 조금만 있다가요. 아직 몇 분 더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가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섰고 그 사이로 또 몇 명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야, 민준아, 진짜 축하한다. 너네 둘 정말 잘 어울린다. 신부 진짜 예쁘다. 너 전생에 나라고 했냐? 익숙한 농담들, 익숙한 축하들.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고마워요. 그러게요. 잘 살게요. 말은 다 똑같았다. 단지 거기에 진심이 없는 것뿐이었다. 엄마가 내게 다가왔다. 눈가는 이미 반에쯤 젖어 있었다. 민준아, 응? 행복하지? 단 한 문장으로도 사람을 찌를 수 있다면 그게 그런 질문이었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응, 행복해.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쪽 깊은 데에서는 아무 감각이 없었다. 마치 마취해 온 살처럼. 엄마는 그 대답만 듣고도 안심한 표정이 됐다. 내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소원이 오늘 다 이루어진 것 같아. 그 손을 뿌리치고 싶은 마음이 스치듯 올라왔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내려면 이 순간까지도 연기를 해야 했다. 엄마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엄마도 얼른 들어가서 앉아. 곧 영상 시작한대. 그래, 우리 아들 멋있다. 엄마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등을 보는데 목에서 작은 무언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침을 삼키고 고개를 돌리자 저쪽에서 지수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입술이 살짝 말려 올라갔다. 그 미소를 나는 사랑했었다. 아직도 그 습관처럼 올라가는 입꼬리를 보면 가슴 어딘가가 자동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걸 알고 난 뒤로 그 표정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위선으로만 보였다. 지수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드레스 자라지 바닥을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다. 영상 곧이래? 지수가 물었다. 응, 다들 자리 잡으면 바로. 살짝 떨린다. 우리 연애 흑역사까지 다 나오잖아.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그러게, 다 나올 거야.
단어를 조금만 다르게 들으면 그 말 속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연애 흑역사만이 아니었다. 내가 본 모든 것, 그들이 숨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지수가 내 팔을 가볍게 잡아 끌었다. 같이 앉아. 영상 시작하면 옆에 있어야지. 그래, 우리는 신랑 신부 자리로 향했다. 가운데 테이블, 모두의 시선이 모이는 곳. 누군가 이제 곧이래요 라고 외쳤고 홀 구석구석 사람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웨딩 플래너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동선을 정리했다. 잠시 후 신랑 신부의 추억 영상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고 천장에 달린 샹들리의 불빛은 조금씩 힘을 뺐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숟가락과 젓가락 소리도 잠잠해졌다. 홀 전체가 숨을 참는 것 같았다. 내 오른손은 테이블 위에, 왼손은 여전히 주머니 안 USB를 쥔 채였다.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깊게 파고들었다. 왼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내 머리는 더 차분해졌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별표 지수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뒤틀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회사 동기의 소개팅 자리였다. 강남의 밋밋한 카페, 평일 저녁 사람들로 적당히 채워진 곳. 소개팅이란 게 늘 그렇듯 어색하고 진부한 질문들이 오고 가고 커피는 금방 식어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빨리 갔다. 민준 씨는 주말에 뭐 해요? 넷플릭스 보거나 게임하거나 가끔 등산? 완전 집순이 스타일인데 억지로 활동하는 느낌? 집순이요? 지수가 웃었다. 그거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인가요? 죄송해요. 집돌이. 습관이네. 저도 비슷해요. 나가기 전까진 귀찮은데 나가면 또 재밌고 딱 거기까지. 2시간짜리 대화가 4시간으로 늘어났고 헤어지고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이미 나는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손에 쥔 지수 번호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몇 달 뒤 우리는 연인이 됐고 2년 뒤 나는 반지함을 들고 무릎을 꿇었다. 한강변에서 노을이 내려앉는 시간대, 야경이 막 켜지기 시작할 때 형이 멀리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그때의 고마워라는 말이 나중에는 참 잔인하게 들리게 될 줄은 몰랐다. 형은 그날 진심으로 기뻐 보였다. 촬영 끝나고 내 어깨를 세게 치며 말했다. 야, 민준아, 너 진짜 잘했다. 지수 같은 애 놓치면 바보다 진짜. 나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형이 내 편이라는 걸. 형이 나를 위해 진심으로 축하해준다는 걸. 우리 형제는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녔다. 학창시절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결국 가장 마지막에 남아주는 건 늘 서로였다. 같은 방에서 자라서 같은 게임을 하고 같은 만화책을 보고 같은 고민을 나눴다. 나에게 형은 가족이면서 친구였다. 그 믿음이 깨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결혼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됐다. 웨딩홀 계약, 스드메, 신혼집, 혼수, 예단, 예물. 한국식 결혼이란 늘 그렇듯 한편의 프로젝트였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하나씩 맞춰갔다. 지수는 피곤해하면서도 행복해 보였다. 카톡 프로필 사진은 어느새 우리 웨딩 촬영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모든 게 그때까지는 다 진짜인 줄 알았다. 별표.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회사 회식이 늦게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시간이 거의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집안은 조용했다. 신발장에 그의 구두와 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들어가 보니 지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묶어 올린 채였고 메이크업은 살짝 지워져 있었다. 왔어?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외투를 벗었다. 응, 오늘 좀 늦었네. 너는? 친구들이랑 카페 갔다가 그냥 수다 떨고 들어왔어. 피곤하다. 그날은 별 생각 없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안아주는 순간 익숙한 향수 냄새 외에 다른 향이 10개 섞여 있었다. 남자 향수 같은. 형이 쓰던 것과 비슷한 계열의 약간 스파이시한 향. 설마 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곧바로 사라졌다. 사람 냄새라는 게 워낙 여기저기 묻어나니까 지하철, 카페, 엘리베이터 그 어디서든 똑같이 배어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굳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두 번째는 형과의 저녁 자리였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 올리기 전에 우리 셋이 미리 만나 밥을 먹기로 했던 날, 동네 한식당에서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는데 내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둘이 뭔가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다가 내가 돌아오자마자 대화를 뚝 끊었다. 무슨 얘기했어? 내가 웃으면서 물었다. 아, 별거 아니야. 결혼식 축가 누가 할지 그런 거. 형이 서둘러 대답했다. 지수는 물만 마시며 시선을 피했다. 얼굴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유난히 종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작은 떨림을 내가 놓쳤다면 거짓말일 거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친 지수는 침대에 누워 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알림창 위로 카카오톡 이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누가 봐도 평범한 친구들 이름. 그런데 형 이름이 뜨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턱 가렸다. 누군데?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응? 그냥 친구.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화면을 돌려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굳이 파고들지 않았다. 결혼을 앞두고 예민해지는 건 나만이 아닐 테니까 서로에게 어느 정도 사생활이 있는 것도 이해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 생각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별표 결혼 한 달 전쯤 집 근처에 도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파트 게시판에 경고문이 붙었고 주민 단톡방 와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다. 덕분에 나는 그동안 잘 안 들여다보던 우리 집 CCTV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거실 벽에 달린 모니터를 켰다. 대문 앞, 거실, 작은 마당, 그리고 마당 끝에 붙어있는 별채 쪽까지 4대의 카메라가 있었다. 별채는 원래 창고 겸 작업실로 쓰려고 만든 작은 공간이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곳, 열쇠만 형에게도 하나 만들어준 상태였다. 최근 며칠간의 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넘겼다. 택배기사, 배달원, 우리가 들고 나가는 모습들, 별일 없는 장면들이 스쳐갔다. 그러다 1시간이 표시해서 내 눈이 멈췄다. 평일 오후 2시 17분. 그 시간에 나는 회사에 있었고 지수는 근무 중일 시간이었다. 형도 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 그런데 작은 마당을 비추는 화면에 누군가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지수였다. 회사 갈 때 입던 트렌치 코트에 묶어 올린 머리. 그는 주변을 재빨리 살피더니 별채 문 앞으로 갔다.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휙 들어갔다. 몸짓에 급함이 묻어 있었다. 연차냈나? 그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또 다른 움직임이 화면에 잡혔다. 5분쯤 뒤 현우 형이 마당 끝에서 나타났다. 양복 바지에 셔츠 차림, 출근 복장 그대로. 그 역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별채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 손이 모니터 리모컨을 쥔 채로 굳어버렸다.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게 거부하는 느낌이었다. 설마. 나는 재생 속도를 빠르게 넘겼다가 다시 되돌렸다. 몇 번을 반복해서 본 끝에 한 장면이 내 숨을 멎게 만들었다. 별채 안쪽 카메라도 켜져 있었다. 창문 가까이 달려있던 그 카메라에 흐릿하지만 분명한 인물 둘의 형체가 잡혔다.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 너무 가까운 거리, 고개 기울이는 각도, 손이 닿는 위치, 그 어떤 핑계도 통할 수 없는 종류의 스킨십. 화면이 조금 흔들리다가 소파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뒤로는 아예 자세한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보고 말았다. 지수의 손이 형의 셔츠 단추를 풀면서 웃고 있던 그 표정까지.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안에서 아예 비어버리는 느낌이었다. 텅 빈 공간으로 산소를 밀어넣으려 하는데 들어갈 곳이 없는 느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화면 속 두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옷을 정리하고 서로의 거리를 벌리고 문을 열고 나왔다. 지수가 먼저, 형이 나중. 둘 다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면서 주변을 몇 번씩 확인했다. 아무도 모른다고 믿는 사람의 몸짓,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걸음. 그들은 틀렸다. 모든 걸 보고 있는 눈이 있었다. 그 카메라와 그리고 지금 이 화면 앞에 앉아있는 나. 말도 안 돼. 입술 사이로 웅얼거림이 나왔다. 방 안에는 내 숨소리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다시 재생막대를 뒤로 옮겼다. 또 재생했다. 또 되감았다. 또.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이었을까? 혹시 우연히 겹쳐 만든 착시가 아닐까? 아니다. 영상은 냉정했다. 화면이 흐릿해도 사람의 표정과 손의 위치, 걸음걸이는 숨기지 못했다. 그건 지수였고 그건 현우 형이었다. 그리고 그 둘은 내가 사귄 기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속였다. 모든 게 끝난 순간 빛이 나가버린 모니터처럼 내 안의 무언가도 툭 꺼졌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책상 위를 타고 울렸다. 지수였다. 지수, 오늘 회사 진짜 지옥. 나 야근할 수도 있어. 지수, 끝나면 전화할게. 나는 한참을 핸드폰만 바라봤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대답이 동시에 떠올랐다. 회사 아니고 우리 집 별채에서 형이랑 있었잖아. 영상 다 봤어. 다 알고 있어. 결혼식? 없어. 오늘로 끝. 어느 것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나는 이렇게 적었다. 나,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히 들어와. 문자 하나 보내는데도 놀랍도록 차분했다. 심장박동은 여전히 빠른데 손가락은 거의 자동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이상하게 그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충격이 너무 커서였을까? 아직 모든 감정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해서였을까? 감정이 끌어오르기 전에 내 안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건 다른 종류의 감각이었다. 냉정함, 그리고 아주 얇고 단단한 결심. 별표 그날 밤 지수는 평소랑 다름없이 집에 들어왔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익숙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나왔어. 나는 TV를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리모컨, 화면에는 아무 의미 없는 예능 프로그램. 지수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피곤한 표정으로 나를 끌어안았다. 진짜 미쳤어. 팀장 갑자기 수정하래서 다 갈아엎고 나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있어가지고 허리 끊어지는 줄. 그 입에서 거짓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걸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덜 아팠다. 이미 낮에 다 끝났기 때문일까. 나는 그냥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고생했네. 씻고 와.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거실까지 희미하게 흘러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낮에 본 영상 장면을 그대로 다시 떠올렸다. 머릿속에 박힌 이미지들이 하나도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나는 그 둘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형이 우리 집에 올 때, 형과 지수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커피를 건네는 손길 하나, 눈이 마주치는 각도 하나까지 모든 게 달리 보였다. 이상하게도 현실은 낮고 조용한데 내 머릿속은 고해상도 카메라처럼 예민해졌다. 식탁에서 마주 앉았을 때 형은 전보다 말을 줄였다. 웃을 때도 어딘가 어색했다. 지수는 형이 있는 자리에서 자꾸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긴 것 같았는데 그 장벽은 조심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안 들켜야 한다는 공모의 긴장감. 나는 그 장벽 바깥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절대 안에 들어갈 생각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깨달았다. 이걸 당장 터뜨리는 게 내 감정을 시원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진짜 내가 원하는 해결은 아니라는 걸.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식까지 그대로 가져갈 생각을 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미쳤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머릿속 깊은 데서 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말했다. 아니,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 둘이 만든 거짓말의 정점은 어디인가? 바로 결혼식이다.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이 모두 모여 평생 잘 살겠다고 선언하는 그 자리. 다들 축하해주고 울고 웃고 사진 찍고 케이크 자르고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완벽한 거짓말 위에 올려질 것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에서 터져야 가장 정직할까? 바로 그 무대 한가운데서. 나는 그 무대를 그들 자신이 준비하게 놔두기로 했다. 별표 그 후로 결혼 준비는 아무 일 없는 듯 진행됐다. 웨딩홀 미팅, 사회자와의 사전 조율, 식순 조정, 축가자 섭외. 지수는 떨면서도 기뻐했다. 형은 여전히 내 옆에서 신랑 측 대표처럼 행동했다. 야, 입장할 때 너무 빨리 걷지 말고 천천히, 알지? 형이 사회자보다 더 정신없네. XX 웨딩을 후기 봤는데 거기 영상 진짜 중요하대. 너 영상 꼭 재밌게 만들어라. 요즘 그런 거 안 하면 섭섭하대. 그 말이 나올 때 나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다. 걱정 마 형. 재밌게, 아주 재밌게 만들 테니까. 영상은 원래 웨딩홀 측에서 템플릿을 주고 우리가 사진이랑 영상만 올리면 편집해주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냥 그 템플릿에 맞춰 사진을 고르고 영상 몇 개를 골라 넣었다. 우울한 건 거기에 형이 촬영해준 우리 영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은 내 편인 줄 알았다. 마지막 부분에 나는 직접 파일 하나를 더 덧붙였다. 템플릿에 없는 내 개인 USB에만 있는 파일. 이름은 평범하게 바꿔놓았다. 추억, 밑줄, 마무리, MP4. 웨딩홀 직원이 대충 넘겨보면 그냥 마지막 감동 영상 정도로 생각할 판 이름.
실제로는 그 어떤 감동보다 더 강력한 충격을 줄 영상이었다. 리허설 날 나는 웨딩홀 직원과 함께 영상을 끝까지 재생해봤다. 어린 시절 사진, 둘이 여행 갔던 영상, 프로포즈 장면, 양가 부모님 메시지, 그 다음 화면이 잠시 까맣게 변하더니 CCTV 영상의 첫 프레임이 떴다. 작은 마당, 그리고 별채. 여기 전환이 좀 튀는데요? 직원이 물었다. 그냥 그렇게 둬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넣은 거라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 속에서는 지수가 걸어 들어가고 그 다음 형이 뒤따라 들어갔다. 직원은 끝까지 보지 않았다. 중간에서 멈추고 재생막대를 뒤로 옮겼다. 네, 그럼 이 순서대로 내일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USB 연결 확인까지 끝내고 나오면서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이미 그 전날 그 CCTV를 본 순간부터 내 삶은 되돌릴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나는 단지 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다. 별표식 당일, 결혼식장 로비는 아침부터 북적였다. 친척들은 일찍부터 도착해서 사진을 찍었고 친구들은 단체 톡방에 인증샷을 올리며 떠들어댔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수는 분주했다. 친구들은 와, 너 진짜 신부 같다 라는 당연한 소리를 해댔다. 당연히 신부니까. 지수가 장난스럽게 받아치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모든 장면이 이 사람한테는 진짜였다. 적어도 오늘 이 순간까지는. 자신이 한 짓이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상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겠지. 결혼식은 요즘 유행하는 주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자가 가볍게 멘트를 던지고 우리 둘이 앞에 서서 준비해온 서약을 번갈아 읽었다. 양가 부모님께 큰절을 하고 부모님께 꽃다발을 건넸다. 아빠 눈에 눈물이 맺힌 걸 보며 나는 한순간 숨이 막혔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이 자리에서 해야 하나? 그 의문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질문이 있었다.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나? 그건 더 아니었다. 형은 결혼식 내내 어딘가 굳어 있었다. 사진 찍을 때도, 축의금 받는 자리에서도, 사회자 멘트에 웃어야 할 타이밍에서도 반박자씩 어긋나 있었다. 형은 내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 정도까지 감지했는지. 그 불안이 그 사람 움직임 곳곳에 묻어났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웃어졌다. 형, 표정 좀 펴. 오늘 내 결혼식이야. 그 말에 형은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냈다. 그 웃음은 예전 형의 웃음과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결혼식 본식은 무사히 끝냈다. 신부 입장, 양가 인사, 축가, 케이크 커팅까지. 사진 촬영을 마치고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모두들 흥분 상태였다. 진짜 예식 감동이었다. 신랑 눈물 참더라. 신부 드레스 찰떡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러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별표 조명이 더 어두워졌다. 빔 프로젝터가 드디어 제대로 빛을 뿜어냈다. 스크린이 밝아지고 첫 사진이 떴다. 초등학교 때 내 생일 카티 사진. 앞니가 빠져서 웃음이 엉망인 꼬마 옆에 현우 형이 서 있었다. 유치하게 팔짱을 끼고. 아, 귀엽다. 와, 형제 닮았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엄마는 그 사진을 이미 수십 번 봤을 텐데도 또 감탄했다. 화면은 꽤 안정적으로 넘어갔다. 내 유년 시절, 지수의 어린 시절, 대학 시절 사진, 회식 자리, 첫 여행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티 없는 웃음들. 배경으로는 우리가 골라놓은 잔잔한 피아노 반주곡이 흘러나왔다. 영상 편집은 꽤 잘 돼 있었다. 사진과 사진 사이에 간단한 자막이 떴다. 둘이 처음 만난 날, 처음으로 손잡은 날, 서툴지만 행복했던 우리. 지수는 내 팔에 살짝 기대어 영상을 보고 있었다. 웃기도 하고, 아, 이건 진짜 흑역사인데 라며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뒤에서 비명을 질렀다. 야, 저때 너 완전 애기네. 어쩜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민준 씨 쳐다본다. 내 앞 테이블에 앉아있는 형은 처음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화면을 보고 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영상이 중간 지점을 향해 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컵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눈동자가 자꾸 스크린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나는 분명히 봤다. 음악이 한번 잦아들었다가 다시 조용히 깔리기 시작했다. 영상은 결혼 준비 과정으로 넘어갔다. 웨딩 촬영 모습, 웨딩홀 투어하는 장면, 드레스 피팅하는 지수,
턱시도 피팅하는 나. 사람들은 또 한 번 와 하고 박수를 쳤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이 잠깐 멈췄다. 정확히 말하면 멈춘 것처럼 보였다. 사진이 넘어가다가 프레임이 순간적으로 어긋나더니 스크린 전체가 1초 정도 까맣게 변했다.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끊겼나? 에러인가? DJ가 노트북 쪽으로 몸을 숙였다. 마우스를 몇 번 움직이는 제스처가 희미하게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에러가 아니라 내가 넣어둔 전환 지점이었다. 까만 화면이 서서히 밝아졌다. 그리고 낯익은 구도가 보였다. 우리 집 마당, 별채가 보이는 각도. 우측 상단에는 작은 숫자가 찍혀 있었다. 날짜와 시간. 어디야 저기? 사람 몇몇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화면이 조용히 재생됐다. 아무 음악도 깔리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피아노 반주가 갑자기 사라진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이상해졌다. 들어오는 사람 하나, 지수였다. 드레스도 화장도 아닌 일상복 차림의 지수. 코트를 여민 채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별채 문을 열고 사라졌다. 지수야? 신부 쪽 친척 한 명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2에서 3초 정도 정적이 흐른 뒤 화면 속으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현우 형. 장례식장 같은 정적이 홀을 덮었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금속 소리가 바닥에 짧게 튀었다. 잠깐만, 저 사람 형 아니야?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다. 그 목소리는 곧 다른 사람들의 속삭임에 덮였다. 형은 내 앞 테이블에서 벌쩍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끽 소리를 냈다. 그의 입술이 딸리며 내뱉은 단어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꺼.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엉켜나왔다. 하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형이 화면 속에서 별채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화면은 안쪽 카메라로 전환됐다. 흐릿한 실루엣이 서로 가까워지는 장면. 손이 목을 감싸고 입술이 닿는 듯한 그림자들. 디테일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리와 자세. 야, 이게 뭐야? 설마? 말도 안 돼. 숨죽인 비명 같은 속삭임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내 옆에 있던 지수가 갑자기 벌쩍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소리를 냈다. 그녀는 스크린을 향해 팔을 뻗으며 소리 질렀다. 꺼요! 저거 꺼요! 목소리가 완전히 찢어져 있었다.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커져 있었다. 사회자는 당황해서 마이크를 쥔 채 DJ 쪽을 돌아보았다. 빨리 끄세요! DJ는 경악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만지작거렸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다. 사실 끌 수 있었겠지만 그 몇 초조차 너무 늦었다. 이미 모두가 봐야 할 것은 다 본 상태였으니까. 영상 속 지수와 형은 서로를 밀어내며 옷을 다시 추스렀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서대로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화면이 멈췄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것도 재생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나는 그 지점에서 파일을 잘라버렸었다. 호라는 완전히 폭발했다. 지수야, 이게 뭐야? 현우야, 너 미쳤어? 야, 저거 장난이지? 말해봐, 장난이지? 누군가는 욕을 했고 누군가는 울부짖었다. 신부 어머니의 비명이 홀을 가르며 튀어 올라갔다. 너 지금 결혼식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양손이 허공을 긁듯이 떨렸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이 전혀 문장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 있었고 화장도 엉망으로 번지고 있었다. 형은 내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나가려 했다. 민준아, 야, 나 설명할게. 제발, 나, 잠깐만. 하지만 그를 막아선 사람들, 양가 부모님, 친구들이 뒤엉키며 호라는 아비규환이 됐다. 누군가는 나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이미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있었다. 어떤 감정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은 채. 나는 넥타이 매무새를 한번 고치고 의자를 밀어넣고 홀 중앙 통로로 조용히 걸어나갔다. 누군가 내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부드럽게 빼냈다. 민준아, 어디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수의 울음소리, 형의 절규, 사람들의 웅성거림, 누군가의 욕설, 누군가의 흐느낌, 모든 소리가 뒤에서 한꺼번에 뒤섞였다. 하지만 내 앞에는 연회장 문이 고요하게 서 있었다. 나는 그 문을 밀고 나갔다. 밖으로 나가자 복도는 조용했다. 웨딩홀 직원 몇 명이 멍한 얼굴로 안쪽 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를 보며 놀란문을 했다. 나는 그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한번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복도 끈 유리문을 통해 밤 공기가 보였다. 도심의 가로등 불빛과 차들 헤드라이트가 네온사인처럼 번지고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갑고 맑은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연회장 안의 소리가 그때부터는 뚜렷하게 들리지 않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다. 거짓말과 폭발이 남아있는 그쪽과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이쪽. 나는 USB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작은 플라스틱 덩어리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이미 할 일을 다 끝낸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처럼. 끝났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문장이 따라붙었다. 이제부터다. 연회장 문을 닫는 순간 안쪽 소음이 벽 뒤로 밀려났다. 여전히 사람 목소리랑 울음 섞인 소리가 뭉개져서 들려오긴 했지만 유리문과 두꺼운 벽 사이로 걸러진 탓에 마치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붉은 카펫 위에 내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찍혔다. 웨딩홀 직원 한 명이 허겁지겁 뛰어가다가 나를 보고 멈칫했다. 신랑님, 혹시 괜찮으세요? 나는 그를 잠깐 쳐다봤다. 그의 표정에는 진짜 걱정과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휘말린 사람만의 멍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입에서 나온 말과 달리 내가 괜찮은지는 나도 모르겠다고 느끼면서. 직원은 더 붙잡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다시 연회장 쪽으로 뛰어갔다. 복도 끈 유리문을 밀고 나가니 밤 공기가 확 끼어들었다.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의 늦가을, 밤 공기는 차갑지만 살을 에일 정도는 아닌 딱 정신이 맑아지는 정도였다. 웨딩홀 앞 주차장에는 아직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입구 쪽에는 다른 예식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 몇 명이 웅성대고 있었다. 그 사람들 중 아무도 방금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를 것이다. 나는 웨딩홀 건물을 한번 돌아보았다. 호화로운 간판, 형광색 네온으로 적힌 웨딩 컨벤션 글자, 현수막에 떠있는 행복한 신랑 신부 사진. 그 아래 방금 전까지 나였던 사람과 지금의 나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주머니 속 USB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이제 이건 아무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다. 이미 할 일을 끝냈다. 안쪽에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민준이 어딨어? 찾아! 당장 불러와! 아빠 목소리였다. 낮게 깔리면서도 분노와 혼란이 섞인 음색. 그 뒤로 엄마 울음 섞인 소리, 신부 쪽 가족들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 누군가 욕을 내뱉는 소리까지 뒤죽박죽 섞여서 유리문 너머에서 터져나왔다. 나는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웨딩홀 옆에는 작은 공원 비슷한 공간이 있었다. 야외 포토존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인조 잔디와 조형물들이 놓여있는 그곳. 낮에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며 웃고 떠들던 곳인데 밤이 되자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향했다. 사람들 시선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수록 허파 깊숙이까지 공기가 더 깊게 들어왔다. 그때 등 뒤에서 쾅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어지는 발소리, 누군가가 복도를 전력으로 뛰어내려오는 소리였다. 야, 민준아! 형 목소리였다. 나는 바로 멈추지 않았다. 속도를 조금 늦출 뿐 계속 걸었다. 형의 신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숨이 거칠어지는 소리, 바닥에 구두굽이 부딪히는 소리, 옷깃이 휘날리는 소리까지도 들렸다. 민준아, 제발, 잠깐만! 마침내 형이 내 옆까지 따라잡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넥타이는 풀어져 있지도 않았는데 셔츠 단추 사이로 숨이 헐떡이며 드나들었다. 야, 민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나는 천천히 그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형 얼굴을 반씩 가르고 있었다. 한쪽은 노랗게, 한쪽은 그림자에 먹먹하게 잠겨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할 말 있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온했다. 형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가 제대로 뱉지도 못한 채 말을 쏟아냈다. 그때 진짜 정신이 아니었어. 술도 좀 마셨었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야, 진짜야. 단 한 번이었어. 그 뒤로는 단 한 번이었어. 내가 말을 끊자 형은 입을 다물었다. 눈이 흔들렸다. CCTV 영상에 찍힌 날짜 한 번이었지. 그 전이랑 그 다음은 안 찍혔겠지. 값도 잘 피해 들어갔으면. 아니면 그날만 운 나쁘게 찍힌 거고. 어쨌든 한 번이면 덜 잘못한 거야? 내 말에 형이 눈을 질끈 감았다.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진짜 네가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 일인데. 아니, 알게 돼서 진짜 미안하고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때는 좋았겠지. 순간 형의 입이 완전히 굳어졌다. 입술이 덜덜 떨렸다. 그는 고개를 격하게 저었다. 아니야, 아니라고. 그게 절대. 형,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소한 나한텐 거짓말하지 마. 왜냐면 나는 손을 들어 형 어깨 뒤를 가리켰다. 형이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웨딩홀 3층 창문 하나가 불이 켜져 있고 그 안에서 사람이 우왕좌왕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아직도 저 안은 폭발 직후의 현장일 거다. 가족들이 서로를 붙잡고 누군가 쓰러지고 누군가는 소리 지르고 이미 다 봤거든. 나만 본 것도 아니고. 형이 뭘 어떻게 포장해도 지금부터는 사실만 남는다. 실수였다. 한 번이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같은 말은 사실 위에 씌운 비닐 같은 거야. 뜯어보면 안에 든 건 다 똑같아. 형은 내 쪽으로 한 발 다가왔다. 눈이 젖어 있었다. 그래, 다 맞는 말이다. 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는 거 알고. 근데 그래도 너 형이잖아.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어릴 때부터 같이 붙어 다녔고 다 같이 힘들게 컸고 그런 내가 네 여자한테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였다는 것도 알아. 근데 진짜 그냥 무너진 거였어. 그때 내가 회사에서 일 터지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맨날 비교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떠나고 지수가 나한테 조금만 따뜻하게 말해주니까 그게 미쳐버리게 좋더라고. 핑계야, 알아. 다 핑계인데 그래도 이해해달라고? 형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먼저 말을 이어갔다. 형, 나도 힘들었어. 회사에서 개처럼 굴려지고 부모님 기대치에 눌려있고 결혼 준비하면서 돈 빠져나가는 속도 보면서 잠 못 잔 적도 많아. 나도 사람이라 위로받고 싶고 기대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 있었어. 근데 그래도 형 여자친구한테 손대진 않았잖아. 적어도 그 선은 넘지 않았어. 형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턱이 경련을 일으켰다. 맞아, 너는 안 그랬지. 그래서 더 미안해. 너랑 날 비교할수록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더 선명해져. 그 말은 이상하게도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내게 위로가 되진 않았다. 그때 안쪽 문이 또 한 번 쾅 열리며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났다. 웨딩홀 직원들이 사람들을 말리는 듯한 소리, 어느 쪽 가족인지 모를 누군가의 욕설, 진정하세요 라는 외침,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 하나. 민준아! 지수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패닉과 절망,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형이 불안하게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지수,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 울다가 토하고 네 이름만 계속 부르더라. 민준이 불러달라고. 회복실로 데려가야 할 수도 있다고. 그래? 내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형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넌 안 들어갈 거야? 나는 형을 똑바로 바라봤다. 형, 나 그 영상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야. 형의 눈이 크게 떴다. 뭐? 한 달 전부터 보고 있었어. 다 알고 결혼 준비했고, 다 알고 청첩장 돌렸고, 다 알고 웨딩 촬영했어. 형이랑 지수 둘 다. 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얼마나 잘 웃어줬는지 생각해봐. 형이 내 앞에서 지수 놓치면 바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무슨 생각했을지 상상해봐. 형 얼굴에서 피가 완전히 가신 것처럼 보였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언제부터? 별채, CCTV, 그날, 그리고 그 이후. 나는 형들이랑 지수가 이제 안 들키게 조심하면서 나 속이고 있다고 믿는 동안 이미 다 알고 있었어. 형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치 내가 낯선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럼 그때부터 계속 오늘 이거 하려고?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 형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평생 같이 살자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선을 넘었으면 적어도 그 사실만큼은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만 알고 조용히 혼자 무너지기엔 너무 많은 걸 빼앗겼으니까. 형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몇 번이나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듯했다. 나 진짜. 결국 입 밖으로 나온 건 그 말뿐이었다. 세 글자의 사과. 그 사과가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그 사과가 과거의 모든 일을 지워줄 수도 없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전에 나 생각 한 번만 더 하지 그랬어. 내 말은 조용했지만 형은 비수를 맞은 사람처럼 부르르 떨었다. 잠시 둘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복도한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먼저 그 침묵을 잘랐다. 이제 돌아가봐. 형 자리로. 지수 옆으로 가든 부모님 옆으로 가든 알아서 해.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수습하는 것도 형 몫이지. 최소한 그 정도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어? 형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야, 넌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이렇게 나가면 너만 혼자 남잖아. 이미 혼자였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형이랑 지수가 내 등 뒤에서 그런 짓 할 때부터 나는 이미 혼자였다. 형의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제대로 내쉬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넌 앞으로 나 안 볼 거지? 보고 싶어? 내 되물음에 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신 작게 웃는 듯 울음 섞인 소리를 냈다. 그럴 자격이 없긴 하지. 나는 형을 지나쳐 계단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형이 나를 붙잡지 못하고 손만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등 뒤에 닿았다. 민준아, 형이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별표 계단을 따라 한층 더 내려가니 1층 로비가 나왔다. 다른 예식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등성등성 있었다. 꽃다발과 답례품 봉투를 손에 든 사람들, 구두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는 신부 어머니, 대형 거울 앞에서 사진 찍는 커플들. 이쪽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방금 위층에서 같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누군가가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그 풍경이 나를 조금도 흔들지 못했다. 마치 유리 너머로 TV 드라마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같았다. 웨딩홀 밖으로 나가자 메인 도로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조수석 쪽에 빈 차불이 들어온 차들도 보였다. 기사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라디오를 틀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특별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잠깐 이대로 택시를 잡고 어디든 가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방 내려가서 며칠 숨어 있을까? 아니면 공항으로 가서 몇 달간 외국에 나가 있을까? 예전 배낭여행 때 가봤던 동남아 어느 도시에 가서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접었다. 도망이 아니었다. 도망은 아직 거기에 미련이 남아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건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이라기보다 그냥 더 이상 저 안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단순한 감각이었다. 나는 웨딩홀 옆 골목길로 걸어 들어갔다. 건물 사이를 지나 작은 공원이 이어져 있었다. 인공 연못과 벤치 몇 개,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가로등. 밤 10시가 넘은 시각, 사람은 거의 없었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 피우는 청년들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다. 공원 안쪽 벤치 하나에 앉았다.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느낌이 조금씩 선명하게 느껴졌다. 거짓말과 분노와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던 몸 곳곳이 서서히 자기 감각을 되찾는 것 같았다. 그제야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가 들렸다. 늦게 오는 통증처럼 온 몸을 타고 뭔가 스며들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으니 비로소 감정이 따라왔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파도처럼, 그러다 점점 큰 물결로. 진짜 이렇게 끝났구나. 프로포즈 할 때까지만 해도 오늘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 될 줄 알았다. 웨딩홀 입구에 서서 지수 손을 잡고 사진 찍을 때까지도 아직은 희미하게 남아 그런 기대가 남아있었다. 아무리 머리로는 이건 복수다 라고 반복했어도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은 희망이 남아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혹시라도 저 둘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울면서 사과하면 내가 덜 잔인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CCTV 영상은 정말 단 한 번의 실수였고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면 괜찮은 건 아닐지. 어딘가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붙잡고 있었던 부분이 아주 조금이나마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건 사실이었다. 내 눈이 아닌 카메라가 기록한 객관적인 장면. 누굴 위한 연기였는지, 누굴 속이기 위해 웃고 있었는지 한순간에 다 드러나는 장면. 나는 그 진실을 직접 선택해서 세상 한가운데로 끌어올렸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가슴 한가운데가 쑤시는 것 같았다. 눈앞이 살짝 흐려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또 나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 내 눈물샘도 충격으로 굳어버린 걸까? 그때 내 옆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몇 초 간격으로 계속.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수. 부재중 전화 7통. 현우. 부재중 전화 5통. 엄마. 부재중 전화 3통. 아빠. 부재중 전화 2통. 동현. 친구. 부재중 전화 4통. 카카오톡 알림은 그보다 더 길었다. 위로 스크롤을 올려도 대화창 이름이 끝없이 올라갈 정도로. 지수. 민준아, 제발, 나 아니야. 아니, 맞는데, 아니야. 나, 제발, 한 번만, 어디야.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발, 제발 읽어줘. 나 숨이 안 쉬어져. 현우.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나도 다 내 탓이다. 지수 욕하지 마라. 내가 먼저. 어디냐? 내가 갈게. 도망가지 말고. 엄마 아빠 상태도 장난 아니다. 제발 한 번만. 민준아, 어디니? 엄마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너 안 다친 거지? 엄마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 남자답게 좀 받아. 우리 먼저 보고 얘기하자. 그리고 친구들. 야, 너 미쳤냐? 아니 근데 그 영상 진짜냐? 나 아직도 손이 떨린다. 나 네 편인 거 알지? 어디냐? 지금 당장 가서 술 사줄게. 나는 한동안 화면만 멍하니 내려다봤다. 손가락이 각 메시지 위를 천천히 지나갔다. 읽지 않은 표시가 줄줄이 박혀있는 대화창들. 저 안에는 각자의 감정과 이해와 오해와 분노가 섞여 있을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최소한 엄마, 아빠, 동현한테는 바로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른다. 나 괜찮다고 안심시켜주고 싶었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 내가 제일 안심시키고 싶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이었다. 나는 메시지 창을 전부 닫고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이 꺼지고 핸드폰이 완전히 침묵했다. 진동도 알림음도 이제 없다. 공원이 다시 조용해졌다. 멀리서 차 지나는 소리만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다. 이제 어떻게 할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내가 복수 이후의 시간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이날을 향해만 달려왔다. CCTV를 발견한 날부터 오늘 연회장 문을 닫고 나온 순간까지 내 인생의 모든 집중력과 에너지는 이 순간을 향해 쏟아져 있었다. 그 다음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생각하지 않았다.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 자신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런데 막상 이 자리까지 와버리니 그 다음이 빈칸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그 공간은 이미 깨졌다. 거실, 부엌, 침실, 욕실, 어디에 눈을 돌려도 CCTV 속 장면이 겹쳐 보일 것이다. 별채는 말할 것도 없고 지수와는 끝났다. 그건 너무 명확하다. 그녀가 어떤 말을 가져와도 어떤 눈물과 변명을 쏟아내도 다시 그 옆에 설 수는 없다. 내가 나 자신을 최소한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형과 나 사이에 놓인 것도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았다. 형제니까 언젠가는 화해하겠지 같은 말은 그냥 바깥 사람들이 보기 좋게 붙이는 스티커일 뿐이다. 그 안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는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 나는 이걸 용서하든 말든 앞으로 이 사실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게 가장 냉정한 진실이었다. 벤치에 앉아 허리를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가끔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하나둘 빛나는 점들이 보이는 정도. 하지만 그마저도 오늘은 없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영원한 건 없었던 건가?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영원할 것 같고, 첫 결혼은 마지막일 것 같고, 첫 집은 평생의 보금자리일 것 같다. 그게 인간이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이자 환상이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배신하고 관계는 생각보다 허약하다. 나는 그 사실을 조금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깨닫게 됐을 뿐이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 감각이 흐려졌다. 한참 뒤 내 옆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는 느낌.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조금 일으켰다. 여기 있었네. 조카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내 또래 여성의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사촌 누나, 어릴 때부터 자주 봐온 외사촌 누나가 서 있었다. 드레스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채 손에 코트를 들고 있었다. 웨딩홀에서 마지막으로 본 건 나 대신 하객들 챙기던 모습이었다. 누나, 찾느라 죽는 줄 알았다. 누나는 내 옆에 툭 앉았다. 위에는 지금 완전 난리 났어. 아수라장. 신부 쪽 가족이랑 네 엄마 아빠랑 와 드라마보다 더 세더라.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누나는 한숨을 쉬며 나를 옆눈으로 쳐다봤다. 근데 있잖아. 너 생각보다 멀쩡해 보여서 그게 더 무섭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진짜 멀쩡한 건지 아니면 아직 현실을 덜 받아들인 건지. 둘 다일 수 있지.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받으면 먼저 고장나는 게 감정이더라고. 나도 예전에 너한테 얘기한 적 있던 그 얘기, 그때 그랬거든. 누나는 잠깐 말을 멈추고 공원 한가운데를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얼굴 라인에 얇은 윤곽을 만들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 적어도 네가 오늘 한 행동은 네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걸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택이었다는 거.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응? 물론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너 욕 엄청 할 거야. 이걸 굳이 결혼식장에서 틀었어야 하냐. 양가 체면 다 구겼다. 부모한테 상처 준다. 이런 말들. 나도 아까 몇 마디 들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오늘 처음 이 사실을 맞닥뜨렸고 넌 한 달 전부터 이걸 안고 있었잖아. 너랑 그 사람들은 출발선이 다르다. 나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그래도 부모님한테 미안하긴 해. 엄마 아빠가 이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는데. 응, 미안하겠지. 근데 그 미안함 느낀다고 해서 네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니야. 누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양가 부모님 상처까지 네가 다 책임질 필요 없어. 그 상처는 지수랑 현우 오빠가 훨씬 더 크게 만든 거야. 오늘 네가 한 건 그냥 현장을 다 같이 보게 한 것뿐이지. 나는 누나를 바라봤다. 조금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잔잔하게 고여있던 죄책감이 그 말에 조금씩 방향을 잡는 느낌이었다. 누나는 나 욕 안 해? 욕할 거면 아까 위에서 벌써 했지. 누나는 피식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 화면 돌입할 때는 뭐야? 이 또라이 같은 연출은 했다. 근데 CCTV 뜨고 현우 오빠 얼굴 보이는 순간 속이 다 시원하더라. 누나, 나도 현우 오빠한테 서운한 거 많았거든. 엄마 아빠한테 네가 늘 비교 대상이었던 거 알지? 민준이 좀 봐라. 이 말 듣는 사람이 누구였겠냐. 그 사람이 너한테까지 이러는 거 보고 가족이 뭔지 좀 회의감 들더라. 누나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그날 누군가의 편을 온전히 느꼈다. 너 잘못 아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편에 서 있겠다는 느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누나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냥 당분간 집에는 안 들어가려고. 엄마 아빠 얼굴도 지금은 못 보겠고 지수나 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숙소 필요하지? 누나는 예상했다는 듯 말했다. 내가 말 안 해도 넌 지금 호텔 검색하고 있었을걸. 아니면 찜질방 갈까 생각하거나. 나는 웃음을 흘렸다. 오늘 하루 처음으로 나온 진짜 웃음에 가까운 소리였다. 어떻게 알았어? 야, 내가 너를 언제부터 봐왔는데. 우리 집에서 며칠 있어. 엄마한테 내가 얘기해 놓을게. 사촌 오빠, 아니 사촌 동생 결혼식 망했다고 집에서 내쫓을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이럴 때 가족 집 아니면 어디 가겠냐.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걸 유난히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오늘은 예외로 하고 싶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과 완전히 혼자이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 그럴까? 그래, 일단 와서 씻고 자. 내일 눈 뜨고 나서 후회되면 그때 다시 도망가도 되잖아. 누나는 가볍게 말했다. 지금 당장은 네가 잠깐 안전하게 숨을 곳이 필요해.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생각할 힘을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뭘 결정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수도 있어.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누나 집에 갈게. 잘 생각했다. 누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들고 있던 코트를 내 무릎 위에 올려줬다. 이거 걸쳐. 웨딩홀 나온 신랑인 거 티나면 이상한 시선 더 받는다. 세상은 생각보다 구경꾼이 많잖아. 나는 그 코트를 입었다.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그 작은 온기 하나에도 몸이 조금 풀렸다. 둘이 공원 밖으로 나와 도로 쪽으로 걸어갔다. 누나는 핸드폰을 꺼내 택시 앱을 켰다. 나는 여전히 핸드폰 전원을 켜지 않았다.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적당히 말해둘게. 누나가 말했다. 지금은 아니고 조금 진정되면. 너 대신 사올 일 있으면 나도 조금 해줄게. 고마워. 고맙긴. 우리 사이에 뭘. 도로 옆에서 택시 한 대가 섰다. 누나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목적지를 말했다.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타. 누나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나는 택시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웨딩홀 간판이 다시 보였다. 그 위로 방금까지 내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던 사람들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졌다. 지수, 형, 엄마, 아빠, 하객들. 나는 그 그림들을 천천히 마음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밀어냈다. 지워주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오늘 이 밤만큼은 거리를 두고 싶었다. 문이 닫히고 택시가 출발했다. 웨딩홀이 점점 멀어졌다. 불빛이 작아지다가 다른 간판들 사이에 섞여 보이지 않게 됐다. 누나는 내 옆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같이 바라봤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가사 중에 영원히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나는 괜히 웃음이 나왔다. 영원히라는 말이 이렇게 웃기게 들릴 줄은 몰랐네. 그래도 이상했다. 그렇게 비틀어진 웃음을 지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 같았다.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나누는 어떤 관계는 적어도 오늘 이 웨딩홀에서 보여준 것보다는 더 정직하고 덜 잔인하고 더 인간적인 무언가일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자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이 아주 조금 들었다. 내 인생은 여기서 꺾였지만 완전히 부러진 건 아닐 수도 있다. 이 경험 그대로를 안고 가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건 아닐 거다. 그래, 이제부터다. 웨딩홀 문 앞에서 느꼈던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이번에는 더 조용하고 더 깊게. 복수는 끝났다. 진실은 드러났다. 관계들은 무너졌다. 남은 건 그 이후를 살아가는 일이다. 나는 누나가 건네준 코트를 더 깊게 여미고 창밖으로 흐르는 불빛들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아주 천천히 내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